가계부채가 경제를 위협하는 불안 요인이 되면서 이 정부가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앞으로는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리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출 받으려고 하는 분들, 또 이미 대출 받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시티금융판매서비스 조성권 대표와 함께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에서 이제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네, 어떤 대책들 포함되어 있습니까?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가계부채를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요. 네. 외환위기 이후 경제성장률은 7%인데 비해 가계부채는 연 13%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네.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인식 때문인데요. 그 주요 내용을 보면 공급 측면에서 은행이나 저축은행 같은 금융사들이 마음대로 대출을 늘리지 못하게 하고요. 수요 측면에서는 변동금리에 이자만 내는 대출이 95%에 달하는 현재의 가계대출 구조를 개편한다는 것입니다. 이자만 내는 변동금리 상품이나 만기 일시 상환의 대출은 금융위기와 같은 외부 충격에 크게 취약하고 금리 변동기간이 짧아서 금융시장에 큰 불안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유와 어쨌든 앞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문턱은 높아질 것 같습니다. 네, 거치 기간을 없애고 이제 고정금리식으로 간다. 예, 고정금리 상품을 팔겠다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좀 대출받기 서민들이 좀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 네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내놓은 건 없습니까? 네, 이번 대책에는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 캐피탈, 카드사들에 대한 규제책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기 자본 비율과 부실 대출의 기준이 까다로워지고 충당금 비율이 높아져 이금융권에서 대출받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에서는 서민 고객 비중이 높은 이금융권의 대출이 감소하면 불법 사금융이 커지는 풍선 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햇살론 자금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대출 중개를 여신금융협회에서 안내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대책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에는 변동금리가 고정금리가 좀 낮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좀 갈아타기가 네, 이자 부담 때문에 좀 서민들이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금융당국이 현재 대출의 5%의 수준인 은행의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 비중을 2016년까지 3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예. 또한 3억 원 이하 국민주택에 대한 소득공제 한조를 1,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500만 원 상향 조정하고 기존 대출자가 만기 전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할 경우 대출액의 1.5%인 중도 상환수 수수료를 면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우대 혜택이 3억 원 이하 국민주택 규모에만 적용돼서 금융소비자들이 고정금리에 비해 이자 상환 부담이 적은 변동금리 대출을 선호하는 현재 상황을 감안한다면 조금 힘들어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좀 한계가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아무튼 앞으로 좀 대출 받으려고 하시는 분들, 또 기존에 대출 받으시는 분들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예, 아무래도 금융사에서는 정부에서 제시한 목표를 맞추기 위해서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고정금리 분할 상환 대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대출금의 일부는 고정금리 분할 상환을 할 수 있는 혼합 상품이나 금리 변동을 제한하는 옵션부 대출 상품들을 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따라서 이미 대출 받으신 분들은 시간을 가지고 금융시장에서 좋은 상품이 나올 때를 보셔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규 대출자의 경우는 앞으로 담보 능력이 있어도 상환 능력이 있어야만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과 충분히 상의한 후 대출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정금리로 비거치식으로 바뀌는 이런 좀 금융 상황의 변동을 좀 인지하고 계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